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때 하늘은 평온해 보이지만 몸 안의 혈관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마치 조용히 다가오는 바람처럼 별다른 통증도 신호도 없이 당신 곁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겨야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혈압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십 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의 공통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 하지만 검사 결과 혈압은 170, 180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놀라운 사실은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겪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산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약을 처방받았어도 증상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약을 건너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한 혈압은 어느 순간 뇌혈관을 터뜨리고 심장을 압박하며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평생 농사일을 해온 분이었어요. 땀 흘리고 움직이니 난 건강해라며 검진을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마비되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원인은 오랫동안 방치된 고혈압, 평소에 혈압만 관리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요. 이처럼 고혈압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혈압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부드러운 방법일까요? 약물 치료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생활 속 습관, 특히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혈압을 살리고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의학적으로도 채소와 과일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수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정 채소 몇 가지는 특히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에는 소금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염분을 줄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염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동시에 혈관을 풀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 어떤 채소를 선택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채소는 그동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식탁에서 종종 간과되거나 그냥 몸에 좋다 정도로만 알고 지나쳤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임상연구와 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세 채소는 혈압 조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관을 이완시키는 채소,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채소, 항산화 작용으로 혈압뿐 아니라 심장까지 지켜주는 채소, 이미 주방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음식들이야말로 고혈압 관리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 식단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아침상에, 점심 반찬에, 저녁 국거리 속에 이 채소들을 하나씩 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을 시작할 때 몸은 서서히 달라지고 어느 날 혈압계의 숫자가 낮아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줄고 하루하루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60세 이후 혈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왜 식단의 작은 선택이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갑니다. 당신의 혈관은 젊었을 때에는 탄력 있고 부드러워서 피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가면 서서히 그 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지요. 마치 고무호스가 오래되어 딱딱해지고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혈압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젊었을 때도 혈압이 높았으니 그냥 체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체질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변하는 혈관의 자연스러운 운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혈관의 나이는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관의 나이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단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매일같이 우리 몸과 혈관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이지요. 특히 채소의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섬유질, 항산화 물질은 노화로 뻣뻣해진 혈관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칼륨은 소금 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 힘을 상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금은 더 위험하고 칼륨은 더 소중해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몇 년 전 만난 한 68세 환자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했고 나는 힘이 좋아서 괜찮아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혈압은 160 이상,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때 제가 권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꼭 2가지 이상,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채소를 챙기라는 것이었어요. 몇 달 뒤 그분은 다시 오셨는데 선생님, 혈압이 140대로 내려왔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웃으시더군요. 물론 약을 중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생활 습관의 힘이 분명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는 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압이 낮아진다고 명확히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다른 요소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채소를 충분히 먹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혈압 조절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채소를 많이 먹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 나물, 각종 반찬이 식탁에 늘 올라오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채소 반찬이 지나치게 짜거나 기름지게 조리될 때 그 장점이 크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즉,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혈관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가 60세 이후에 혈관 건강을 살려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환자들의 실제 경험에서 검증된 3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속에도 이미 있을지 모르는 이 채소들은 그저 반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고혈압을 누그러뜨리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우선 첫 번째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마그네슘의 비밀은 당신의 혈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시금치의 놀라운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소 한 접시가 과연 혈압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단순히 몸에 좋다라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신이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채소 속에는 수많은 생리활성 물질이 숨어 있고 그 작은 분자들이 혈관벽과 직접 소통하며 작용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칼륨입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은 올라가는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혈압이 낮다는 결과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치 몸속에 자연스러운 균형추가 달려 있어 짠 음식을 먹더라도 칼륨이 그 무게를 맞춰주는 것이지요. 또한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 좁아지고 이완하면 넓어집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혈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혈관도 숨을 쉽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지요. 여기에 더해 섬유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 혈액을 더 깨끗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신 분들은 변비도 덜하고 장 건강까지 좋아지는 덤을 얻습니다. 결국 혈압 관리와 소화 건강이 하나의 선물 꾸러미처럼 함께 오는 셈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어떤 채소가 더 효과적인가라는 논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 채소가 혈압에 가장 좋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붉은색이나 보라색 채소 속의 항산화 성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 동안 본 환자들의 삶을 보면 특정 채소 한두 가지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소 중에서도 특별히 고혈압 관리에 탁월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소는 단순히 칼륨이나 섬유질만 많은 것이 아니라 혈압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가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임상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실제 환자들의 생활 속에서도 변화를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짚고 싶은 점은 채소 섭취가 단기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어제 시금치 반찬 먹었는데 혈압이 그대로야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습관처럼 먹을 때 몇 달 뒤에야 숫자가 달라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바로 꽃이 피지 않지만 몇 달 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조언은 밥상은 약국이다라는 말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을 높이는 짠 반찬과 가공식품 대신 혈압을 낮추는 채소와 과일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혈관은 조금씩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채소인 시금치의 마그네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범한 채소가 어떻게 당신의 혈압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채소, 바로 시금치입니다.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혈압을 낮추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를 단순히 철분이 많은 채소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금치의 진짜 보물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혈관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긴장하면 혈관이 좁아지고 이완하면 넓어지면서 혈압이 낮아집니다. 시금치 속 마그네슘이 바로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칼륨도 풍부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그러니 시금치는 고혈압 관리의 자연 처방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늘 혈압약만 먹으면 되지 음식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죠. 그러나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줄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몇 끼니의 시금치를 곁들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시금치를 매일 어떻게 먹어?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그분이 다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혈압이 10 정도 내려갔어요. 몸도 한결 가벼워요. 작은 실천이 실제 변화를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모든 이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데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혈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중 관리나 운동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혈압 조절은 확실히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시금치를 지나치게 오래 삶으면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영양소가 물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살짝 데쳐 무침을 하거나 국에 살짝 넣어 끓이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많이 볶거나 소금을 과하게 넣으면 오히려 장점이 줄어들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조언은 싱겁게 짧게 조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는 계절에 따라 맛과 영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시사철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구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우면 오래 이어가기 힘들거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금치는 혈압뿐 아니라 변비 예방,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칼슘 흡수가 떨어지는데 시금치 속 비타민 K가 뼈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시금치는 혈관의 친구이자 뼈의 친구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저녁 밥상에 시금치 나물을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 혈관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의 혈압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서 내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금치를 실제로 꾸준히 드셨던 분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순간 중 하나는 꾸준히 시금치를 먹으며 삶이 달라진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75세 남성 환자분은 혈압이 늘 160 이상을 오르내렸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왜 나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내려가나요? 라며 답답해 하셨지요. 그분의 식단을 살펴보니 채소 반찬은 거의 없고 주로 고기 위주의 짠 국과 김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시금치 반찬을 하나씩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혈압은 145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수치는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이는 차이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만 먹을 때보다 오히려 몸이 가볍고 숨도 덜 차요. 작은 식탁의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꾼 것이지요. 또 다른 68세 여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고 밤마다 두통 때문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두통이 줄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연구에서도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에 도움을 주어 불면과 두통 완화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분은 이젠 시금치 없이는 밥상이 허전해요라고 말씀하시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동일한 효과를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시금치를 먹어도 혈압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체질, 다른 생활 습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금치를 꾸준히 먹는 것이 해롭지 않으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문화적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시금치를 힘이 나는 음식이라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들어있던 시금치 나물, 명절 차례상에 오르던 시금치 무침, 사실은 그 추억 속 음식이 지금 당신의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꽤나 감동적인 일이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밥상 위 작은 반찬 하나가 내년의 혈압을 바꿉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보면 그 확신이 더욱 깊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2번째 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금치가 혈관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힘이라면 다음에 소개할 채소는 혈관 속을 청소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2번째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초록빛 작은 나무처럼 생긴 이 채소는 사실 혈관을 위한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단백질이나 다이어트 식품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그 속에는 혈압 관리와 직결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가장 큰 장점은 황화합물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벽에 쌓이는 노폐물과 염증 반응을 완화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 안쪽이 기름때처럼 끈적거리며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혈압이 올라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관벽의 손상과 염증인데 브로콜리는 이를 예방해주는 천연약처럼 작용합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칼륨과 섬유질도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혈관의 빗자루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맑아지고 그 결과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지만 혈액검사 수치가 늘 불안정했지요. 제가 권한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3, 4회 식탁에 브로콜리를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은 10 정도 내려가 있었고 혈액 속 지질 수치도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브로콜리가 제 혈관을 씻어 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연구가 브로콜리의 효과를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브로콜리가 가진 항산화 작용이 분명히 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브로콜리를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혈관 관련 질환 위험이 낮다는 통계가 꾸준히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브로콜리는 한때 서양 채소라는 이미지가 있어 어르신들이 낯설어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데치거나 찜으로 간단히 조리하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고기 요리에 곁들이는 것입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면서도 혈압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에게 고기 양은 조금 줄이고 대신 브로콜리를 곁들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의외로 잘 실천하시곤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브로콜리는 혈압뿐 아니라 면역까지 함께 챙겨줍니다. 환자분들 중 겨울마다 감기 달고 살았는데 브로콜리 먹고 난 뒤 조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브로콜리는 단순히 혈압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수호자 같은 존재입니다. 식탁 위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가 된다면 혈관은 한결 맑고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브로콜리를 생활 속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더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도 꾸준히 먹기 힘들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는 건 알지만 문제는 어떻게 매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브로콜리 맛을 조금 낯설어 하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씹는 맛이 거칠고 서양 음식 같아서 익숙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곤 하지요. 그런데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바꾸면 의외로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데쳐서 무침으로 곁들이기입니다. 시금치처럼 살짝 데친 뒤 참기름 몇 방울과 깨소금을 뿌려 간단히 무치면 한국 식탁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금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소금을 줄여야 브로콜리의 혈압 낮추는 힘이 온전히 살아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이나 찌개에 넣기입니다. 브로콜리를 작은 송이로 잘라 된장국이나 맑은 국에 살짝 넣어보세요. 국물 맛이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된장국에 브로콜리를 넣으니 손주들도 잘 먹는다며 식탁이 풍성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고기와 함께 구워 먹기입니다. 혈압 때문에 고기를 줄여야 하지만 고기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고기 양을 조금 줄이고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기름기를 상쇄하고 소화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저도 종종 환자들에게 삼겹살 드실 땐 꼭 옆에 브로콜리를 두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냉동 브로콜리 활용입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를 매번 준비하기 어렵다면 냉동 제품을 구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 손실이 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조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냉동 브로콜리를 국이나 볶음에 넣어 드시면 꾸준히 섭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브로콜리를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질리면 오래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브로콜리 요리법 3가지를 번갈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침, 국, 구이. 이렇게만 해도 식탁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브로콜리는 다른 채소와 함께 먹을 때 시너지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시금치와 함께 볶아 드시면 혈압 관리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런 조합은 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채소 속 영양소들이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지요. 물론 일부 분들은 브로콜리를 먹으면 소화가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이는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갑상선 질환을 가진 분들은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반 컵 정도 작은 송이요 6개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적당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 한 접시를 더하는 것. 그것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혈압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이라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제 세 번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압뿐 아니라 심장까지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품은 채소, 바로 토마토입니다. 세 번째 채소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여름이면 밭에서 금세 따올 수 있고 마트에서도 사시사철 쉽게 구할 수 있는 친근한 채소이지요. 그런데 이 토마토가 단순히 상큼한 맛을 내는 식재료가 아니라 혈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리코펜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이 뻣뻣해지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끼는 녹을 방지하듯 리코펜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압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심장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칼륨 섭취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토마토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이중 혜택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늘 혈압이 높고 특히 여름철 더위에는 두통이 심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작은 토마토 몇 알을 간식처럼 챙기라는 것이었죠. 몇 달 뒤 그분은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두통도 줄었어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작은 토마토 하나가 삶을 가볍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토마토의 효과는 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매일 토마토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 발생 위험이 낮았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토마토 하나만으로 혈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토마토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진 못하지만 분명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토마토는 재미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양 채소로 불리며 밥상에서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서도 김치만큼이나 익숙한 채소가 되었지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토마토를 간식처럼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토마토를 몇 알 씹으며 산책을 나가는 모습, 저도 여러 번 환자분들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토마토는 조리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집니다. 리코펜은 기름에 살짝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고 스튜에 넣어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토마토는 생으로도 익혀서도 드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토마토는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심장질환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 단순히 혈압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심장과 뇌 건강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토마토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자, 이제 저는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며 삶이 달라진 한 노인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숫자보다 더 강력하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경험이니까요. 토마토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바로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젊었을 때부터 고기를 좋아하고 채소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힘이 좋으니 괜찮아라며 혈압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뇌졸중 초기 증상을 겪고 나서야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한 것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약대로 드시되 매일 아침 작은 토마토 몇 알을 꼭 챙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먹는다고 달라지겠어? 하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적으로 130대에서 유지되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토마토 덕분인지 아침마다 몸이 한결 가벼워요.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힘은 숫자 이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혈압계의 바늘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가벼워지고 활력이 돌아옵니다. 또 다른 67세 여성 환자분은 손주와 함께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좋아했고 할머니는 혈압 때문에 먹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함께 나눠 먹다 보니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가 늘고 웃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가족의 행복까지 넓힌 셈이지요. 물론 토마토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혈압 수치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토마토의 리코펜이 얼마나 강력하게 혈압을 낮추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약은 의사가 주지만 건강은 결국 본인이 매일 선택하는 습관에서 온다. 토마토를 먹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고 심장을 지키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채소가 혈압에 좋은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채소라는 이름에 속아 오히려 혈압을 더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짠 김치와 염분이 많은 채소 요리의 함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채소를 많이 먹으니 건강할 거야.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혈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리 방법에 따라서는 혈압을 더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김치와 장아찌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지요. 분명 배추, 오이, 무 같은 채소로 만들었지만 문제는 소금입니다. 김치 한 접시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흔하지요. 이 때문에 나는 채소를 먹는다는 안도감이 오히려 혈압을 해치는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채소 반찬 위주로 먹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하루 3끼 모두 김치와 장아찌, 간이 센 나물 반찬이 주식이었습니다. 혈압은 늘 160 이상 약을 먹어도 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식단을 점검하고 나서야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소 건강이라는 고정관념이 혈압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김치를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정체성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김치를 줄이고 싱겁게 담그고 다른 채소 반찬을 더 늘리자. 예를 들어 김치를 작은 접시에 조금만 덜어 먹고 대신 싱겁게 무친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소금 섭취가 크게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채소 조리 시간 맞추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물을 무칠 때 간장을 듬뿍 넣거나 소금을 과하게 넣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채소도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 음식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원칙은 채소는 본래의 맛으로 먹는 것입니다. 간을 줄이면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두세 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하고 오히려 담백한 맛이 더 좋아집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발효 과정에서 김치 속 유산균이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과도한 나트륨이 그 이점을 덮어버린다고 보고합니다. 따라서 김치의 유익함을 살리려면 반드시 염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소를 먹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간으로 먹는지를 보세요. 채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혈압을 지키는 열쇠는 싱겁게 다양하게 먹는 습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채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혈압을 안정시키려면 음식뿐 아니라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어떻게 혈관을 더 오래 젊게 지켜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가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채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음식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혈관을 압박하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음식과 함께 반드시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선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줄고 혈관은 더 뻣뻣해집니다. 그러나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시금치,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서도 혈압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한 뒤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과 운동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숙면이 잘 오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깬다는 분들도 많지요. 이럴 때는 잠자리 환경을 단순하게 하고 카페인을 줄이며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서도 하루 6, 7시간의 안정적인 수면이 혈압 조절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가 날 때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그 자체가 만성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환자분은 평소엔 혈압이 괜찮았는데 가족 간 갈등이 심할 때마다 수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결국 화를 다스리고 명상과 호흡법을 배우면서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학자들 간에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음식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운동이나 체중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모든 요소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채소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혈압은 안정되고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종종 음식만 고치면 된다, 혹은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혈압 관리에는 이런 단편적인 접근보다 종합적인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상은 약국이고 운동장은 병원이며 수면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은 지켜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가 어떻게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일 때 1년 뒤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어쩌면 당신의 냉장고 속에 이미 있는 평범한 재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시금치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브로콜리는 혈관 속을 청소하며, 토마토는 혈압뿐 아니라 심장까지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당신의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올리고 내일 점심 된장국에 브로콜리를 살짝 넣고 오후 간식으로 토마토를 몇 알 먹는 것. 단순한 식습관의 선택이지만 그 누적된 힘은 1년 뒤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혈압계의 숫자가 조금씩 내려가고 숨이 덜 차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은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소용없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70세, 80세에도 새로운 습관을 시작한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주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반응합니다. 물론 약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삶을 바꾸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매일 하는 선택, 즉 오늘 먹는 음식, 오늘 걷는 발걸음, 오늘 밤의 숙면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내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병원 대기실에서 혈압계 숫자를 보고 안도하며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을, 손주와 손을 잡고 가볍게 걸으며 숨이 차지 않아 즐겁게 대화하는 순간을, 친구들과 모여 웃으며 이야기하면서 나 요즘 혈압이 잘 잡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을. 이 모든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밥상 위의 작은 채소 선택이 당신의 혈관을 바꾸고 내일의 삶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